중국발 조직적 여론 조작이 한류 스타를 겨냥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짜 굿즈와 악성 댓글로 한 가수를 무너뜨리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 팬들의 지성과 연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세계 언론들이 주목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명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음악을 선택한 그의 모습에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 대신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흘린 그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체를 감동시켰죠. 심지어 악플을 달았던 사람까지 양심 선언을 하며 진실을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명웅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가수 이명웅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저는 그저 노래로 마음을 전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영웅이 되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매니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웅 씨, 큰일 났어요. 온라인에 가짜 굿즈가 대량으로 팔리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법 복제품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이름을 달고 나온 티셔츠, 키링, 포토카드들이 인터넷 쇼핑몰 곳곳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가격도 정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정품이 맞나요? 어디서 사야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팬카페에 올라오는 문의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늘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유튜브 영상 아래 기사 댓글란에 갑자기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명웅은 돈만 밝힌다. 팬들 등쳐먹는 가수. 가짜 굿즈도 못 막는 무능한 소속사. 이런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몇몇 안티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문체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댓글들이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스케줄된 공연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진심을 담아 노래했어요. 가수는 노래로 말해야 한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거든요.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거나 온라인 키보드 배틀에 뛰어들기보다는 무대에서 진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가수라면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요. 한류를 흔들려는 더 큰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거짓 소문들이 퍼져나갔거든요. 이명웅, 광고 계약 해지 위기. 해외 콘서트 일정 전면 취소설. 소속사와 갈등으로 활동 중단 검토.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연예면을 장식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성 보도들이 계속 나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팬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팬카페 영웅시대에는 연일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영웅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여서 잠이 안 와요. 악플 때문에 우울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팬들의 마음이 아픈 만큼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단 한 줄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은 메시지였어요. 한국인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악플을 다는 계정들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계정들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다른 활동 기록도 전혀 없는 계정들이었죠. 그리고 댓글을 다는 시간대도 특이했어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팬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악플이 늘어난 거죠? 뭔가 조직적인 것 같아요. 팬카페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할 뿐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콘서트장에서 팬들을 만날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할 때마다 팬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가수로서 팬들과의 신뢰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황이 급변한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오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터져나왔어요. 이명웅 팬들, 상암동 트럭 시위 돌입.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급하게 매니저에게 연락했더니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어요. 영웅시대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대형 트럭에 메시지를 붙이고 상암동 일대를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티스트를 보호하라. 진실을 밝혀라. 악의적 루머 중단하라. 트럭 양옆에 붙은 문구들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어요. 저는 급하게 팬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에는 시위에 참여한 팬들의 생생한 후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게 했어요. 시민분들도 응원해 주셨어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저 가수 참 착하더라 하시더라고요. 경찰분들도 우리가 평화 시위하는 거 보고 격려해 주셨어요. 팬들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뭘 했다고 이런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우리 영웅이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웅님은 그냥 노래만 해주세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위 소식이 전국 뉴스에 나간 후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긍정적이었거든요. 요즘 팬들이 참 질서의식이 좋네요.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명웅이라는 가수가 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 곳곳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팬문화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어요. 외국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품격 있는 항의 시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거든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명웅을 공격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팬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트럭 시위 이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어요.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팬카페 영웅시대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아이디가 컴퓨터 박사인 팬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악플 패턴 분석 결과 보고 드립니다. 그 팬은 IT 전문가였어요. 며칠 동안 악플 댓글들의 패턴을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 작성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로 집중되어 있어요. 문체 분석 결과 자동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댓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누군가 조직적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해당 IP 주소를 역추적한 결과 중국의 한 마케팅 회사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내에서 여론 조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어요. 한류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네거티브 마케팅이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가짜 굿즈, 악성 댓글, 거짓 루머들. 이 모든 것이 한류를 흔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타겟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심리전이었네요. 한류를 막으려는 치졸한 수법이군요. 임영웅이 무고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댓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한류 타겟 조직적 여론 조작 첫 적발. 중국발 네거티브 마케팅의 실체. 연일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건 팬들의 힘이었어요. 전문가도 아닌 일반 팬이 고도의 IT 기술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낸 거거든요. 한국 팬들의 지성과 연대가 악의적 공작을 무너뜨렸다.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성장을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거든요. 문화도 이제 전쟁터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분노하고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인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법적 대응을 강하게 하세요. 주변에서 이런 조언들이 쏟아졌어요. 솔직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날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송보다는 음악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제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말 대신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가수로서 품격을 지키고 싶었어요. 분노보다는 사랑으로, 미움보다는 용서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갔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어른의 자세다. 임영웅의 품격에 감동받았어요. 한국 연예인의 수준을 보여준 사례. 댓글들이 하루 종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사과 운동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임영웅님께 미안합니다. 확인도 없이 악플 달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 올라왔어요. 심지어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직접 사과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도 이 상황을 주목했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한국 가수. 동양적 리더십의 모범 사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끝까지 신사다운 모습을 보인 제 모습이 한국형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분석하는 글도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위로가 됐어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보여준 품격과 미덕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음악으로 답할 시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 위로 콘서트를 열기로 한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음악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고령자분들과 사회적 약자분들을 무료로 초청했습니다.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표가 순식간에 매진됐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콘서트 당일 공연장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셨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서 첫 곡을 부르기 전에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부른 노래들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곡들,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들을 선곡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명웅 덕분에 다시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콘서트 다음 날 뉴스에 특별한 사연들이 소개됐거든요. 이명웅 콘서트 덕분에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이명웅 노래만 들으면 기억을 되찾아요. 이명웅이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보낸 사연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연들을 다루면서 제 음악이 사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저는 돈을 받고 이명웅 악플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중국의 한 업체에서 한 건당 500원씩 주고 악플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인 공작이었어요. 이명웅 님이 워낙 선량하게 대처하시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의 폭로는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어요. 한류를 노린 조직적 공격의 실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명웅은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다. 진짜 영웅은 이런 사람이구나. 온라인 곳곳에서 이런 평가들이 나왔어요.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로 위로를 전한 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받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요. 콘서트 성공 이후 제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한류 페스티벌에서 대미를 장식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최근 일들로 해외 활동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류를 대표해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특히 이번 사건으로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음악으로 바로잡고 싶었어요. 페스티벌 당일 현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공연장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왔어요. 무대에 올라서서 한국 트로트를 부르는데 관객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이명웅, 사랑해요. 한국어로 응원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